자, 잘 들립니까? 대한민국 지키느라 고생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일요일날 한국 출발해서 워싱턴 가서 지금 오늘 돌아왔습니다. 긴 일정이고 워싱턴 날씨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였지만 이번 정학 목사님 미국 일정 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정작 내로라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좋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아마 여기서 아직 시차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일이 다 바뀔 수는 없겠지만 목사님 성격이 참고 있는 성격이 아니라 아마 직접 우리 정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왕미 일정에서 갖고 온 선물과 좋은 얘기들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부를 영웅 정강훈 목사님을 소개. 자, 참고로 지금 목사님이 끼고 계신 요 표차리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VIP 표차리입니다. 자, 우리 정강훈 목사님. 자, 마이크를 하나 더 보시고. 제가 폼 잡으려고 통역시키는 게 아니고 외국에 가보면 교포들 중에서 자녀들의 절반은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해외 교포들을 요청에 의하여 할 수 없이 통역을 하는 겁니다. 송다빈 양이 통역을 해 주실 텐데 마이크를 빨리 한 개 더 줘야지. 김바울 뭐하나 지금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성경의 바울은 안 그런데 말이야. 너는 항상 띠라고 난리야. 스피커 소리도 이게 뭐야 이것도 깽깽대고 난리야 이거. 아이 이건 스피커로 갖다 놔서 이거를 참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김바울 아유 야 마이크 빨리 줘. 에이 바보야. 자, 할 수 없어. 동시에 같이 하자.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안 들리잖아 지금 스피커가. 김바울 그렇게 내고 있어. 그렇게 내고.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저희들은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To the respected 55 million Koreans and to the 8.5 million Koreans overseas, we have successfully completed our mission to the States.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외 동포들 자녀들 중에 절반이 한국말을 못해요. 제가 아주 재밌는 촉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뉴욕에 구매를 하러 갔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집에서 식사 갔더니 그 장로님 아들이 대학생이야. 날 보고 뭐라 그러냐, 코리안 2마리 왔다 2마리 왔다 이러는 거야. And I tell you that there's a lot of first and second generation Koreans overseas who don't know how to speak Korean. So I had an instance where I visited an elder's house in the States and the children there did not know how to properly speak South Korean. 자, 이제 본질적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에 갔던 이유는 저를 돕고 있는 워싱턴에 로펌이 있어요. 이 미국은 제도가 전혀 달라요. 로펌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로펌의 도움으로 제가 트럼프의 취임식에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nd a message that I want to send to you today is we're working with a law firm in the States, especially in DC, and it was through this law firm that I got to visit Donald Trump's inauguration. 이미 저를 돕고 있는 로펌을 통하여 상하원 의원들을 21명을 내가 만났고 앞으로 상원 의원들이 100명입니다. 100명을 다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re are 21 members of the Congress that I've already met through this law firm, and I'm planning to meet all 100 members of Congress from now on.
그 정치 로펌을 통하여 제가 거기서 회의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And I had a meeting together with the political law firm, and we discussed a lot about various matters. 마침 또 고세진 박사님이 하루 먼저 가서 그 로펌과 합의를 다 했고, 그리고 또 비행기 일정이 5시간이 연기가 되어서 계획에 차질된 것을 우리는 뉴욕을 통하여 갔는데, 송병기 목사님이 차로 6시간 운전해서 저희들을 워싱턴에다가 데려다 줬습니다. And it was through Dr. Ko Se-jin's help that he prepped all of our events that were going to happen in Washington. And because our flight was delayed 5 hours when we went to the States, we had to go to New York, and then it was through Pastor Song Byung-gi's help that we got to drive all the way to DC from JFK. 이 자리를 빌려서 고세진 박사님과 송병기 목사님, 그리고 저를 도우는 로펌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So I would like to right now thank all the members who are in the political law firm that I'm associated with, and also to Pastor Song Byung-gi and Dr. Ko Se-jin. 로펌과 합의된 내용은 일단은 상원의원 100명을 다 만나게 해주겠다.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마침 계약이 끝나는 기간에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And the law firm offered me, requested me if so that we could make the contract with them again, because it has now been terminated. It has now ended. 그 외에도 또 무슨 저를 출연시키게 하겠다.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로펌의 능력이,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미국은요, 공식적인 로비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하고 약속 지킨 것을 그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And not only that, but the law firm told me that I could be on the legacy media and have a broadcast together with them. And it is in Korea, we don't have such a legal system called lobbying, but in the States they do. 당연히 최고 관심사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느냐. 그 로펌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이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사실은 그 원래 본 행사는 갑자기 하루 만에, 이야, 저는 워싱턴 날씨가 그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한국의 날씨하고는 종류 자체가 달라, 종류 자체가. 거기 행사장에 들어가는 2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 아니, 정확하게 3시간이에요. 3시간. 칼바람이 부는데요,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하루 만에 변경이 되어서 행사가 실외에서 실내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실내에는 여러분이 영상을 통하여 보신 대로 1000명 이상 못 들어가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국회의사당 3곳 있죠. 상원, 하원, 그리고 사무실까지 전체를 제가 다 구경을 하고, 그들이 회의하는 장면도 제가 직접 목격을 다 했습니다. And because of the weather in Washington, I never noticed that Washington could be so cold, but because of the cold weather, it has now the event changed to the outdoors event to an indoors event. And because of that, all the seatings moved to the rotunda, and due to that reason, it was only about a few hundred of people who could enter there. And I was one of the few Korean members who got to visit the rotunda prior to this inauguration ceremony. 트럼프 대통령을 원하면 직접 만나게도 해주고, 폭스뉴스에도 나를 출연도 시켜주고 다 해줄 테니 바로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교회 가서 장로들하고 합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나도 무게 잡고 왔습니다. So the law firm told me that I could now get to meet President Donald Trump directly, and that I could also be on broadcast on Fox News. So they asked me if we could have a contract made up again. So me, because I'm a pastor and because I hold dignity within myself as well, I told the law firm that I will have a discussion together with my church elders and then decide. 본 행사는 못 들어갔지만 나중에 디너쇼, 트럼프 대통령의 디너쇼는 제가 거기 들어갔다는 한국의 언론들이 또 거짓말하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이 패를 내가 목에 걸고 왔습니다. 거기에 디너 바깥에서 3시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행사장 안에서도 또 3시간 서서 만찬을 하는데 모든 음식 좋은 게 다 와 있지만 서서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6시간을 고생을 해가면서 이야 정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네.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사하는 것을 결국은 본 행사 그 안에는 못 들어가고 거의 1000명밖에 안 됐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날씨가 원체 추워서. 그래서 실내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3시간 벌벌 떨고 있다가 도저히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TV로 봤더니 얼마나 부러운지. 이거는 대통령 취임식이 아니고 부흥회야 부흥회. 아니 여러분 안 보셨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4명이 와서 기도하는 거 봤죠? 얼마나 부러운지. 대한민국 취임식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너무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And because so I did not get to enter the rotunda, but I did get to go into the ball that happened at night. And because I was worrying about the fact that the media might lie about this. I have the evidence right now here with me. This is the entrance necklace that I got when I entered the ball. And when I went there, I had to wait outside for 3 hours, and even inside the ball, I had to stand there the whole time. So it was a total of 6 hours that I got to stand that day, and they served a lot of foods there, but it was all finger food, so I suffered a lot that day. However, I want to remark that President Donald Trump is surely a great man. So anyways, only a few hundred people got to enter the rotunda, and it was a very frigid weather. And so I got to watch the whole broadcast on TV, and I was truly envious about this scene because it was not a mere inauguration ceremony, but it was more like a revival seminar there. 자, 미국 안에 살면서 반미 운동을 하는 자 200만 명을 바로 추방하겠다. 미국 안에도 보면 한국 사람 중에도 좌파들이 더 많아요. 이제 쫓겨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행정명령, 대통령 행정명령에 바로 제1호로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And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 holding anti-imperialist and anti-American movements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there's 2 million of them in total. So now Donald Trump has made an order to kick out all of them. And even in the States, there's a lot of Koreans who are leftists and holding such movements. So now they have to be preparing themselves to be kicked out, and Donald Trump has signed this order on his first day. 그 정신없이 바쁜 중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에 직접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하고 5분 동안을 직접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대한민국 지켜내고 고생이 많다.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내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이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And even in his busy schedule, Donald Trump, during his ball, said, made a video call to the members in Camp Humphreys. And the content of the video call is as follows. He said, "You are doing much to protect this nation and our alliance, and you must keep up the good work." So that is why I say that he is a great president. 선거 기간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겠다 그랬습니다. 철수하겠다. 그러나 그거는 다 정치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당선 딱 되니까 말이 바뀌어지잖아요. 정치가들은요, 선거운동 중에 하는 말과 당선된 뒤에 하는 말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Well, during his campaign period, President Donald Trump said he would withdraw the USFK situated in South Korea. However, I see this as a political play because after he was elected, he changed his words. So when you look at a president's remarks, what they say during the campaign period and after they're elected, we must see i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한국이 하도 잘 산다고 자랑을 하니까
GNP가 지금 일본을 추월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일본의 주한미군이 제일 많습니다. 주일미군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난 이렇게 예측합니다. And because South Korea has right now bragged and showed off regarding their national status and their economic status, and since they also highlighted the fact that our GNP exceeds Japan's, I'm presuming that Donald Trump will at least say that we must raise the cost of the USFK to the level of Japan's US forces. 인사가 늦었습니다만은 바쁜 중에 여기 조중동을 비롯하여 여러 언론사들이 다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짧게 우리 함께 동행했던 우리 박사님들과 토크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그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학성 교수님을 잠깐 모시고 자, 마이크 어디 갔나? 이게 하나를 해야지. 아니 지금 그렇게 문제를 삼고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를 시도했던 공수처가 드디어 두 손을 들고 모든 것을 검찰로 넘겼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했죠. 불법 수사가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관할이 없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영장 2번, 또 구속영장까지 발부받는 그런 폭권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을 3번이나 강제 구인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일반 자범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공수처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에서 말하기를 지금까지의 공수처 수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면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사건 처리를 믿지 않고 새로 하겠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공수처의 모든 수사 과정이 불법이었던 사실을 검찰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통역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말이 길어요. 박사님은 최고의 헌법학자들을 모아서 롯데호텔에서 2번이나 포럼을 하셨죠? 네. 저희가 2번 했습니다. 첫째 제목은 비상기업이 내란인가,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 국민저항권 불러오나, 두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학술대회를 지난주 열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프레스센터에서 다 대관 계약을 마쳤지만은 일부 언론사와 몇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가 프레스에서 열지 못하고 학술대회 장소를 롯데호텔에서 열게 되었지만, 두 가지 학술대회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헌법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간결하게 줄이면 헌법재판소는 불법을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할 자격이 없다. 이걸 헌법학자들의 대표들이, 우리 박사님은 강원대학에서 로스쿨 원장하셨죠? 네, 예. 네. 그리고 거기에 나오신 분들도 다 로스쿨 원장을 하신 분들이 포럼에 참여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로스쿨 원장들은 누구냐? 판검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판검사들이 헌법학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지만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그 오도훈이라고 하는 망나니가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 구속 등등을 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헌법 교수들의 올바른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는데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전 국민을 상대로 또는 판검사를 상대로 2번의 학술대회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질문 시간에 다시 오시고, 우리 황유선 장군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졌는데 뭐 한두 군데를 수리해서는 쓸 수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여기다가 또 무슨 뭐 특별히 언론들 이 대한민국 언론들 이 자리에 당사자들이 와 계시는데 보면 본정신이 아니에요. 언론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다 혼돈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 황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대련 때부터 한미연합사에서 한미동맹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전쟁에 대비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누구보다도 자주 다녔는데 이번에 가서 또 역시 과연 미국이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미국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다 망했습니다. 아주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 침공해서 쩔쩔매고 있는 러시아를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로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못 살고 가장 핍박을 하는 김정은이를 도대체 왜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타의에서 따라가고 있는지 저는 정말 한심합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절단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서로 앞다투어서 경제적으로 군사안보적으로 뛰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왜 발목을 잡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언론 방송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첫째로가 부정선거 이거 조사해서 완전히 처벌하고 선거 개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국가주의다. 영국의 탄광노조를 제압해서 영국병을 고친 배추수성과 같이 우리 모든 노조 개혁해야 됩니다. 언론 방송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는 자유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기도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자, 이제 이동우 교수님을 잠깐 모시고 다음에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워싱턴에서 들으니까 김민석 그 원내대표가 정광훈을 인터폴에다 신고하여 공항에 들어올 때 바로 체포해야겠다. 근데 날 체포 왜 하러 안 왔지? 그러니까 뭐냐면 192석을 가진 이 야당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를 체포하기 전에 누구를 체포했느냐? 이재명을 먼저 체포해야 돼. 왜 이재명을 체포해야 되느냐 하면 실수한 것도 아니고 당무회의에서 김일성, 김정은의 김정일에 대하여 폄훼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를 체포해야 되겠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한, 아니, 원고 써서 했거든요? 근데 언론사들도 그런 건 보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원고를 읽어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거요, 혹시 북한의 짓이 아닐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이동우입니다. 이번 사태는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시를 받은 이재명과 그리고 박선원 그리고 민노총에 의한 반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을 내란으로 그리고 내란 수계로 몰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그러니까 그 선거에 이기자마자 바로 2주일 후에 민노총은 5년 내에 투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탄핵을 시도할 거라고 이미 대표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재명 뒤에는 이석기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석기의 도움으로 성남시장이 됐고 경기도지사가 됐고 그리고 이번에 충북 동지의 사건에서 봤지만
간첩단입니다. 그들이 북한에 보낸 통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미 주고받은 통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뒤에는 이석기와 그리고 한총련 그리고 충북 동계 등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선원이가 있습니다. 박선원이는 1심의 간첩단과 연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노총에는 지금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이재명의 조직원이고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석훈호라는 간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간첩단 사건이 다 겹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동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휘는 박선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황장엽 선생님 아세요? 예, 잘합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에 자기가 파송한 간첩이 5만 명이라 그랬는데 황장엽 선생님 말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제가 황장엽 씨랑 한 5년 정도 같이 매주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황장엽 씨가 저뿐만 아니라 조갑재, 이동복 이런 사람들과 있는 자리에서 북한이 현재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파악한 남한의 간첩만 한 5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국선 선생님은 정보계통에 탈북하는 사람 중에 3만 4천 명이 제1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교리국, 그 다음에 또 통전부. 그런데 그분이 나하고 2년 동안 같이 애국운동을 하면서 하는 말이 5만 명 아니다 이거야. 15만 명이다. 이게 15만 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국성 씨의 말이 맞습니다. 그 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과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인 이재명과 박선원 그리고 민노총에 의한 반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을 먼저 수사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디 가셨어요? 일로 다시 나와봐요. 아니 이제 이동호 교수 다시 나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거의 완전히 점령됐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동안 사실은 전대협이 장성해서 우리나라 사법부, 우리법연구회 이번에 지금 엉뚱하게 판결을 내린 서부지법 같은 사태들이 다 우리법연구회 그러니까 법구역에 침투한 전대협 출신이나 그리고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언론계 그 다음에 교육계 그 다음에 교수들까지 전부 장악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일거에 뭉쳐서 대한민국 체제 반란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신상 물어보면 연세대학 나오셨죠? 예. 그때 북한의 단파방송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전대협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임수경을 방북시켰던 조통그룹의 책임자였습니다. 우리는 당시 80년대 학생운동은 그리고 90년대까지 전부 북한의 단파방송을 듣고 그리고 그 지령대로 움직이는 운동이고 친북운동이고 혁명운동이었습니다. 그 북한의 지시사항을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예, 지금 당시에 우리 조직원이었던 당시 연세대 총학회장 우상호 그리고 그 후에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 이들에게도 다 우리 북한의 지령들은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에 이미 점령당했다. 이렇게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오래 기다렸던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하겠느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속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손상대 사회님 진행해 주십시오. 자, 우리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가리지 말고 목사님 성격이 숨기고 이걸 잘 못합니다.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시고 지금 미국의 사정도 그렇고 국내 현실도 그런데 또 그렇다고 다 받을 수는 없고 아마 기자단에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왔다고 보는데 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예. 소속사를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해외로 다 송출되기 때문에 소속사도 좀 말씀하시고 이렇게 질문해 놓고 오겠습니다. 다시 통역해 드릴게요. 네. 네. 소속사부터 말씀. SBS. 네. SBS라고 말씀하시죠. 네, SBS. 네. 자,
제가 솔직한 거 아시죠? 잘 몰라요? 이영석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확한 인폼을 제가 잘 모르는 이유는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나를 고발해서 3번 감옥 갔다 왔잖아요. 제가 3번 감옥을 갔다 왔는데 76개 혐의로 나를 고발했어요. 문재인과 좌파단체가. 근데 100% 다 무죄를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무죄를 받고 나왔는데 그때 발언했던 내용은 지금 제가 강원에서 발언한 내용에 10배, 100배 이상 제가 강도 높게 했습니다. 왜? 나는 문재인이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넘길 것이라고 나는 의심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욕을 섞어가면서 문재인 너는 간첩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3번 구속됐는데 100% 다 무죄를 받고 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당회장직을 사퇴를 하고 주일날 설교만 해달라고 성도들이 부탁을 해서 지금도 강원연합회에서 설교만 하니까 교회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미국에서 하도 그 유튜브가 이영석에 대해서 말을 하기에 그 이영석 그 전도산 그분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가 된 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 가서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데서 어디 후진신학교 나와서 전도사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교회에 그 7번 그 교회를 점령하려고 진압을 할 때에 그때에 사실은 이영석 나는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이영석 전도사님이 거기에 막 불을 붙이는 거 이런 영상을 다 제작해서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영석 전도사님은 그래서 깜빵을 갔다 왔죠. 18명이 깜빵 갔습니다. 이영석 전도사님이 그 만든 영상 때문에 18명이 깜빵 갔어요. 감옥 갔다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한 2명 빼고는 다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조심해야겠구나. 왜? 아니 애국운동을 한다고 다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감옥 갔다 나온 뒤에도 내가 한 번 딱 만났습니다. 딱 만나서 경고하기를 절대로 마음대로 애국운동 하면 안 된다. 모든 걸 질서에 따라 해야지 하면 안 된다 하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대답은 강화문에서 우리가 토요일 국민대회를 끝난 뒤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애국운동도 좋지만 공덕동으로 탁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직접 증언을 온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항의 집회를 하되 영상 다 있고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절대로 불법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전 집회가 신고를 하고 그리고 절대로 저는 이 강화문 애국운동을 사실은 35년 이상을 했지만 실제로 강화문에서 한 것은 7년 했습니다. 7년 동안에 사건 사고가 단 한 건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조예요.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한다고 하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아니 USB 내용을 김정은한테 넘겼다 이 말이야. 그거는 문재인이가 간첩이란 증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변호사들이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 내용은 뭐냐? 1심에서 USB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못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기록보존소한테 물어봤어요. USB 내용이 들어왔느냐?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안에 있었던 대화, 국가 간의 정상 내용 모든 것들을 국가기록보존소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되면 본인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30년 되면 30년 후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사태 사건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
그런데 국가기록보존소장한테 우리가 청구를 했습니다. USB가 안 들어왔다는 거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넣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시작했어요. 왜 못 넣느냐 했더니 지금은 이제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이제 그 제출하라고 똑같이 제가 재판할 때하고 똑같이 USB를 제출해야 하니까 못 하는 거야. 우리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못하냐 했더니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이것을 일반 국민이 알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한 내용을 김정은한테 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거야. 그것도 정상회담을 할 때에 배석자도 없이 도보다리에서 둘이 소곤소곤 하면서 넘겨준 거 봤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이겼고 그 다음에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2심에서도 왜? USB를 제출 못하니까 판사들 3명이 좋다 못하면 우리가 직접 3명이 보러 가겠다. 통일부 갔어요. 1심에 판사 3명이 갔습니다. 1심도 2심도 갔습니다. 왜? 제출 못하니까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인데도 제출을 못하는 거야. 너무 충격이 크다 이거야. 그래서 판사 3명이 1심에도 갔고 2심 재판부도 갔습니다. 갔다 와서 판결하기를 뭐라 그러냐. 2심에서 결론 났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알면 큰일 날 내용이다. 그런데 이미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거기에 우리 보고는 원자력 발전소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벌써 대전지방에서 판결 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은 이게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지 아니면 간첩이니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무슨 뭐 체포 이런 말을 하는데 체포를 하려면 이재명부터 먼저 체포해야죠. 이재명의 주장이 공식적으로 말하잖아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하면 돼요? 이거는요 북한의 나라를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해체.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도 저는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동호가 말한 대로 반드시 북한의 대북 송금 쌍방울 통해서 그거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시킨 대로 안 하면 아니 누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폄훼하지 말라 본정신으로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민석 그 원내대표 정나훈을 체포한다고 내가 저 미국에서 저 방송을 보니까 정나훈 체포해야 된다. 인터폴에 신청하여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요 법을 어긴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있으면 또. 아니 제가 이제 그 이영석 전도사와 관계해서는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이미 저희 교회 측에서 보도자료나 성명서를 다 이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요일날 강화문 예배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성도만 수십만 명이고 전도사가 수천 명이고 목사가 수백 명인데 그걸 전체 다를 개개인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건 아마 목사님 힘들 거라고 보고요. 생각보다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들어서 뭐 이렇게는 알겠지만 걔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이래까지는 잘 파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자 그런 건 좀 이해하시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교회에서 우리 장로 목사님들하고 전체 회의를 또 통해서 밝힐 건 밝히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원하의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교회가 원체 무너졌기 때문에 최고의 신학자들을 모시고 청교도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박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신학교에 등록하면 일반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등록하면 바로 전도사입니다. 등록하면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알기로 이영석 전사는 다른 데서 전사가 돼서 왔지만 아마 청교도 신학도 또 한 것으로 이렇게 내가 느껴지는데, 이 자세한 행정인 내용은 내가 교회 가서 조사를 해보고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자, 시간상 뭐 다 받을 수는 아마 풀로 오신 것 같은데 기사 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조정으로.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신다니까. 예. 누가 고발했어요? 운동 혐의로. 아니, 어떤 사람이 고발했냐? 아니, 근데 누가 고발을 했냐고. 나를 내란 선동 혐의로. 그것부터 얘기해야지. 제가 미리 가르쳐 드릴게. 기장 측 목사들이 나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죠. 기장 측에 있는 목사들은요, 종류가 캐톨릭의 정의사제구현단하고 같은 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90% 이상은 다 친북주의자고, 그리고 내가 100번 양보해서 저도 우리 교회 안에도 좌파가 있어요. 청년들 중에.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그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럼 대한민국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이 말합니다. 덩치는 커가지고, 덩치는 커서 왜 그렇게 째째하십니까? 일단 나라를 북한에 한번 넘겨주고 그 후에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하면, 그러면 다시 북한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이 좌파 애들이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에게 넘겨주고 다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것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받고 계속하니까 경호처하고 경찰들하고 총격전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지만 피 흘림이 청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같은 대한민국 이 경찰과 경호부대가 총격전이 벌어지면, 그래서 나는 가주겠다 해서 공수처에 가서 대답 한마디도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해서 결국 서울구치소에 갇혔는데, 그래서 내란 선동 혐의, 이것은요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다시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김학성입니다. 저도 김용민 측에서 내란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리를 해드리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결코 내란이 아니지만 만에 하나 내란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비상경이 해제가 되면 내란은 다 끝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끝난 과거의 행위란 말이죠. 지금의 이 발언에 대해서 그걸 선동으로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자분들이 정확히 알아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2019년도에 그때가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2019년도에 10월 3일입니다. 그때 제가 발언한 내용 때문에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명예훼손 해서 76개로 제가 고발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제일 많이 고발한 사람이 김용민이에요. 김용민. 그래서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김용민의 증인을 3번 이상 불렀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가 무죄를 100% 무죄 받고 나왔거든요. 2019년도에 무죄 받고 나온 뒤에 다시는 이런 제목으로는 고발하지 말아라고, 저도 돈이 없어요. 정말로 조중동에다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다시는 이런 제목으로는 고발하지 말아라. 왜? 100% 내가 무죄 받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김용민이가 고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조중동에다가. 그래서 내가 다시 또 나를 고발했기에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내가 조중동에 광고 낸 걸 봤냐 그랬더니 못 봤다 그래.
아니 모니터링을 30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걸 못 봤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선동아리라 무슨 국가 전복 백날 떠들어 보세요. 저는요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제가 청와대에서부터 애국운동을 시작할 때에 저는 그때 죽으려고 했습니다. 열 하루를 굶었습니다. 물도 안 먹고. 왜? 이런 더러운 나라에 난 살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투쟁을 하는데 나중에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가 대신 돌아가면서 해줄 테니 제발 밥 먹으라고. 정마훈이가 죽어버리면 누가 애국운동하냐. 그래서 내가 열 하루째 밥을 먹었는데 그 후에 그 애국자들 중에서 특별히 UDT 그 다음에 또 뭐 북파공작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저한테 책망을 하는지, 아니 뭐하다고 목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막 광화문에서 애국운동을 하냐고. 그거 없다 이거야. 자기가 딱 들어가서 총 가지고 들어가서 그리고 경호원들 할 수 없이 희생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호원 10명 가까이는 죽이고 그리고 문재인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겠다. 300명 가까이가 왔는데 내가 그걸 말리는 것이 광화문 운동하는 것보다가 더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들을 설득해서 만나는 것이. 지금도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하루에 30건 더 와요. 자기는 죽을 준비가 돼 있으니 저거요 저 주사파 그 다음에 또 무슨 정치인들 중에 자기는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겠다. 지금도 제가 그들을 말리는 것이 광화문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이재명은요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법적으로 선거제도를 통하여 윤석열을 당선시켰잖아요. 만약에 그때 해버렸으면요 노무현 같은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만약에 문재인이 죽어봐요. 부활해버려요. 부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시간이 한 8시 돼 가는데 여러분 제주 워싱턴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16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지금 도착했어요. 다른 언론사 빨리. 네, 아직 뭐 시사정도도 아는데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 아니. 기존 언론사 오신 분들 먼저 좀 들어보세요. 누가? 연합뉴스에 오셨네. 연합뉴스. 카메라 기자입니다. 사진 기자. 아 그래요? 예, 네. 여기 하시겠습니까? 예? 이 정도에서 끝내시죠, 목사님. 자, 잠깐만. 자, 그러면 내일 또 강화문에 아마 수백만 모이는 또 그때 집회가 있고 일요일날 또 그 장소에서 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개개별로 또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직접 또 거기 나와서 목사님 시간 되시면 여러분 좀 물어보시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은 거기에도 정관계 배로난 분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요. 자,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행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한국에서 거짓말을 하고 좌파 유튜브들이 정강훈은 초청장도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초청장을 여기에 걸고 왔습니다. 걸고. 이런 짓을 내가 해야 되겠어요. 이런 짓을. 거기서도요, 워싱턴에서도 좌파 유튜브 내용 내가 다 봤어요. 그리고 김민석이가 지금 신길 성결교에서 안수 집사라며. 안수 집사가 목사를 뭐 체포를 하라? 네가 정말 안수 집사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도에 빗나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 이것이 소신입니다. 소신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 뭐 조중동 기자들 다 오신 것 같은데 저 핸드폰 번호 여러분 내가 공개한 거 아시죠? 010-9999-1111입니다.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내가 대답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소속사를 밝히고 해야지. 아니면 하루에 전화가 1000통부터 와. 그럼 어떻게 다 받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어디 누군데 목사님께 물을 말해서 그렇게 말하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 앞에 계신 영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일 아마 강화문 광장에서 목사님이 직접 그 파티에 참석한 초입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영상과 사진을 다 준비해서 왔습니다. 일부러 공개를 뭐 할 것이니까. 워싱턴의 날씨는 서울 날씨하고 종류가 달랐어요. 제가 3시간을 그
본당에는 못 들어가고 영상으로 하는 데라도 들어가려고 3시간을 버텼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저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홍준표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간 정치인들도요, 거기에 본 행사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고, 왜? 갑자기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2만 명을 초청했는데 갑자기 1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으니까 한국에 가서 간 정치인들,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고, 그 저는 또 몸이 안 좋아서 3시간 밖에 버티다가 제가 돌아와서 TV로 그걸 보게 되었고, 그러나 저녁에 행사는 제가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저녁에 만찬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것도요, 길거리에 대기하는 게 3시간이에요. 들어가는데. 난 미국 사람들이 난 그렇게 멍청한지 난 처음 봤어요. 아니, 뭐하다고 그렇게 사람을 고생을 시키고, 들어가서 다시 또 3시간 동안 만찬을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 5만 종류 먹을 걸 다 차려놨는데 서서 먹으라는, 서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3시간, 들어가서 3시간. 트럼프 한번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하는 나를 돕고 있는 로펌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대한민국은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죠.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죠.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 뒤에는 개인, 가정, 사업,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문 운동을 해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만드는 주체가 가문입니다. 지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최고의 결과는 뭐냐?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다 아시죠? 공식 지지율이 벌써 52%로 되었고, 나는 개인적으로 60% 넘었다고 생각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바로 계엄령을 하신 당사자, 그분이 어제 와서 증언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얼마나 한국이 자경화되느냐. 변호사들 2만 명 중에 김용현을 변호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 변호사를 이명규 변호사님하고 유성서 변호사님을 투입을 했어요. 투입을 하니까 그분이 우는 거지요. 아무도 변호를 할 사람이 없다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 부정선거만 밝혀지면 윤석열 지지율이 90% 넘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계엄의 당사자인 김용현, 이 바로 국방부 장관이 저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하게 된 것도 중앙선관위를 그걸 확인하려고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할 때에 중앙선관위를 그걸 하려고, 그걸요 우리말만 듣고 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국정원에서 정말로 북한이 해킹을 하나 하고 7번 시도를 했죠. 그런데 몇 번 뚫렸어요? 6번 뚫렸습니다. 6번.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하,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를 가지고 노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계엄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야. 부산에 미 칠함대를 2년 동안 촬영했던 중국의 유학생이 그것을 체포해서 잡아서 노트북을 다 검사해 보니까 이거는 중국이 보낸 간첩인 거야. 또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했던 간첩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법을 빨리 바꿔야 돼요. 뭐냐? 외국의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하는 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당한테 제안을 했어요. 계엄령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기업 정보, 삼성전자 비밀 이런 것들 등등 외에 또 국가 군사 기밀 이런 것을 한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야당한테 제안했더니 이재명이가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 이게 나라입니까?
미국 같으면요, 외국 사람 아니라 외국 사람 할아버지라도 간첩행위하면요, 즉시 체포입니다. 즉시 체포. 이해되십니까? 네. 황교안 장군님, 일로 오세요. 미국의 해군 장교가 한국 사람이 그 정보를 빼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애국심으로 한국에 넘겼다가 체포돼서 형을 받은 거 아시죠? 뭐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있습니다. 예.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간첩죄는 처벌할 수 있는데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간첩죄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국가반역죄 포함해서 이런 것은 여러분 국가보루의 최후 관문이 사법부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죠? 사법부도 다 무너졌습니다. 군까지 무너졌습니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견딜 수 없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간 무사히 방일주 마치고 한국에 돌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응원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갔다 왔습니다. 자, 이게 언론사들 오셨는데 한 가지 여기 참석을 하신 분들, 기자분들 아마 어렌지하면서 이런 오류를 범할 것같아서 저도 수십 년간 신문쟁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거 뒷부리고 정강훈 목사 취임식 참석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처음에 배석된 자리는 의사당 제일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입니다. 의자까지 다 배석이 돼 있어요. 근데 안 간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줄을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거기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 서 있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일단 아침에 하는 행사는 철수를 했고 오후에 이제 디너쇼 파티에는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